헬로!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강사 이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2023년 이태환 수능 커리큘럼이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에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릴 텐데, 먼저 1번 이태환 수능 필수 커리, 그 다음에 수능 플러스 커리, 그리고 이태환 중고등 내신 커리,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릴 텐데, 자, 먼저 1번, 2번을 중점으로 하고요. 또 3번 내용이 있죠. 내신에 관련된 것은 따로 별도로 시간을 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여러분들? 오케이. 먼저, 자, 이태환 수능 필수 커리입니다. 이 필수 커리에서 제 컨셉을 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해석을 넘어 추론으로 승부하자입니다. 자, 우리 해석을 통해서 잡을 수 있는 등급은 한 3등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3등급을 뛰어넘으려면 추론으로 승부를 하셔야 됩니다. 추론 독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커리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법 커리 보겠습니다. 문법은 세 강자가 중심이 되고 있는데, 자, 먼저 국미세 영법 킬러, 역대 수능 기출 문법 since 1994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극미세 영법은 문법을 정말 세세하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자, 내신과 수능 있죠? 내신과 수능, 내신 문법과 수능 문법을 함께 하고 하자는 학생들이 있지. 그 학생들은 바로 요 교재를 정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1년도 12월까지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네. 근데 나는 내신 문법은 필요 없다. 수능 문법만 필요하다는 학생은 있죠? 바로 영법 킬러로 달려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15챕터로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능 문법에 관련돼서 이것만 정리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이 부분을 끝낸 다음에 바로 역대 수능 기출 문법 since 1994. 수능이 1994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 2022년도까지의 수능 문제 있죠. 이 부분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이태환이가 자, 여기 영법 킬러에 나온 그 개념을 가지고 자, 동사 개수와 상대 개념 가지고 풀어내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관찰하시고 공부하시면 수능 문제, 문법 문제죠.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극미세 영문법과 바로 이쪽에 넘어오시면 되겠고,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요거와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2022년도 3월까지 개념 정리가 완성이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요, 그렇죠? 네, 5월까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문독해입니다. 우리 구문독해를 하는 목적은 해석을 잡기 위한 것이죠. 해석을 잡는 겁니다. 해석이 안 될 때, 그 다음에 추론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극미세 웅장 100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정말 생기초입니다. 생기초니까 이것은 중등부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고등부, 즉 고3 학생이 보기는 아주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자, 영문장 700 기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그렇죠? 네, 보통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 수준이니까 기초 과정이다, 그렇죠? 그래서 2021년도 12월까지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대부분 학생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영문장 700 심합니다. 이건 고2나 고3 수준입니다. 그래서 고3 수준 문장을 독파하는, 해석하는 방법을 이태원이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 몸에 체득하셔야만이 문장이 보입니다. 문장이 보여야 추론이 됩니다. 그렇죠? 네. 2022년도 3월까지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문장 100고급입니다. 이것은 신상품, 올해 신상품인데 2022년도 6월까지 마무리하시고 정말 엑기스 문장들이 들어있어서 여러분이 수능 현장 갔을 때 독해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독해하다가 잘 흘러가다가 갑자기 턱 막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턱 막히는 부분은 보통 어떤 모습의 문장이 턱 막힐까? 숨이 답답하고 가슴이 막 답답해 오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을 100개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공식화 시켜놨어요. 정말 추천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1등급을 당연시 여기는 학생들은 여기까지 와 주셔야 됩니다. 됐죠? 좋습니다. 다음. 자, 단락 독해입니다. 자, 이제 문장이 보이게 되면 이제 문단이 보여야 되겠죠? 문단을 공부하는 단락 독해입니다.
자, 극미실 리딩 스킬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이것도 기초 과정입니다. 이것도 정말 기초가 여러분들이 뭐 한 4등급, 5등급 이하다 이런 학생들은 어때요? 극미실 리딩 스킬부터 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까지 빨리 끝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딩 스킬 있죠? 리딩 스킬.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2학년, 3학년 수준, 2학년, 3학년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한 학생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2022년도 2월까지 수능 독해를 접근하는 올바른 방법을 이태환이가 정리합니다. 자, 이태환이가 어때요? 이 수능 시장에서 전국 1등을 하면서 정말 이 수능 독해에 대한 많은 이론들을 시장에, 그쵸? 수능 시장에 많이 뿌려놨어요. 지금 후배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그쵸? 사용하고 계시죠? 하지만 원조가 이태환이라는 걸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태환의 리딩 스킬을 통해서, 자, 독해, 수능 독해는 이렇게 하는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올해 또 신상입니다. 수능 999 오디세이입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정말 이 999문항으로 이 수능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수능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수능 독해, 또 수능 현장에서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정말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이 오디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죠? 네, 그쵸? 요 이제 책 이름 아닙니까? 그쵸? 예, 이, 그리스 시대에 뭡니까? 예, 어떤 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쓴 호모 있죠? 호모. 이 호모가 쓴 오디세이라는 작품에서 나온 용어인데 이 원래 오디세이라는 것은 어떤 여정이라는 뜻이야. 여정. 긴 여정이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별 희한한 경험을 다 하잖아요. 뭐 행복한 경험도 있지만은 고난과 역경. 정말 수많은 장애물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이 오디세이에 나오는 주인공이 오디세우스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뭡니까? 트로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그쵸? 역경을 겪습니다. 지옥까지 가죠. 이렇게 그 지옥까지 수많은 경험을 겪고 드디어 자기 고향으로, 그쵸? 돌아가는데, 자, 여기서 제가 이 오디세이라는 용어를 넣은 이유는 뭐냐면 999문항 있죠. 이 속에는 수능 출제 교수들이 요구하는 수능 1등급 유전 인자가 한 문항 한 문항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경험함으로써, 체득함으로써, 아, 내가 이런 게 약하구나. 내가 수능 1등급 받기 위해서 이런 수능 1등급 인자가, 유전 인자가 부족하구나. 이런 거 하나하나를 체득해 나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렇게 999문항을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몸에 느끼겠죠? 이제 경험을 해봐야만이 몸에 느낍니다. 내가 이런 게 약하구나. 그쵸? 네. 그래서 그 999문항을 딱 정리했을 때 드디어 어떤 시험장 가더라도 다 극복할 수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수능 999 오디세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2022년도 3월에서 9월까지 999문항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이렇게 순서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에 좀 개인 학생들은 리딩 스킬부터 해서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이에 여러분들 이제 EBS 수능 특강이라든지, 그렇죠? 예, 독해 연습이라든지 수능 완성이 있겠죠. 함께 겸비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 강좌는 정말 최고의 강좌. 전국 수능 시장에서 최고의 강좌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자, 이 추론 독해입니다. 여러분들, 이 추론 독해라고 하는 것은 빈칸 추론을 얘기하는데 대부분 3등급 이 학생들은 빈칸 자체를 포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빈칸을 포기하고 추론을 포기하고 어떻게 1등급을 잡을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추론 독해 기본을 자, 2월까지 2022년도 2월까지 마무리해 주시고 6월까지 심화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간접적 쓰기 독해입니다. 요즘 뜨고 있죠? 순서 배열, 문장 끼워넣기,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고르기, 그 다음에 문단의 통일성, 이런 것을 우리가 간접적 쓰기 독해라고 하는데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푸는,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필요로 하는 어떤 인자가 있습니다. 인자, 그렇죠? 지니어, 영어로 지니어라고 그러죠? 유전 인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려면 이런 요소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냐면 이런 요소를 모르는 채 그냥 문제만 많이 푼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만 많이 푼다고 해서 영어 잘하나요? 그건 아니죠. 개념을 알고 출제자가 뭘 요구하는지 알고 출제자가 요구하는 이 fundamentals, 기본 요소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지 무대뽀로 문제를 많이 푼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1월 달 끝내주시고 4월까지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 문제 코너입니다. 기출 문제 하면 이제 모의고사 기출이 있고 그 다음에 수능 기출이 있죠. 자, 모의고사 기출은 이제 우리가 리딩 스킬이라든지 이런 걸 배운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매주마다 뭐 2세트씩, 3세트씩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되겠죠? 네, 2020년도 4월까지. 그러니까 지난 한 5년 있죠? 5개년 정도, 그렇죠? 5개년 정도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기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한 5개년, 그렇죠? 5개년 정도 과거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2022년 8월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다 여러분들 제가 촬영이 돼 있고 아주 명품 해설이 돼 있으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입니다. 단어는 뭐 여러분들 아주 수능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 단계죠. 그렇죠? 네. 자, 생기축 2400개는 요것은 여러분들 요 중등부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어가 약한 학생, 단어 약한 학생들이 있죠. 그 학생들은 요 부분을 봐야 될 텐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복화 7000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복화 7000에 나오는 그쵸? 7000개 단어. 기본 단어 2180개와 그 다음에 심화 단어가 나머지겠지, 그지? 요거를, 자, 2022년 3월까지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거입니다. 우리가 수거를 이디엄이라고 하는데, 수거를 굳이 외울 필요 있냐?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 많은데요. 자, 단어는 쉬운데, 그쵸? 단어 2개가 또 3개 모여서 완전 새로운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 수거를 모르게 되면 정말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태원이가 정리해놓은 이디엄 1000이라는 수거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2022년도 6월까지 완강을 해주시고 단어 외우듯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수능 필수 커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잠시 후에 수능 플러스 커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짠! 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2023 이태원 수능 플러스 커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플러스 커리에서 자 수만배라고 있죠. 이 수만배는 수능 만점을 위한 배경 지식을 줄여서 수만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인문학 배경 지식이 있고 자연과학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2가지 코너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문과 학생들은 여기 강해요. 그렇죠? 이과 학생들은 이런 지문에 강합니다. 또 반대로 이과 학생들은 이런 지문, 심리학, 경제, 철학, 문학, 사회과학 이런 지문 나오면 그쵸? 좀 싫어합니다. 문과 학생도 마찬가지죠. 자연과학 지문 나오면 좀 낯설어하면서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지문들을 골고루 수능 출제에서는 이 2가지가 골고루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지문에 대한 익숙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태원이가 중간중간에 이런 지문들을 안내할 테니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BS입니다. 자, EBS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은 간접 연계로 진행되고 있죠. 예전에는 지문이 똑같이 수능 현장에 나왔지만 EBS 지문이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자, 간접 연계이기 때문에 소재가 뭐 일치할 수도 있겠지만은 똑같은 지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EBS는 내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죠. 그리고 또 수능을 위해서는 연습 문제로 아주 좋은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을 공부하려면 이 정도 수준은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뭡니까?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에는 전국 고3들 1학기, 고3 1학기에 EBS 수능 특강과 EBS 영어 독해가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겠죠? 하나의 교과서예요. 내신 교과서예요. 그래서 EBS 수능 특강에 2022년도 2월에서 4월까지는 반드시 끝내야 됩니다. 이태원에 끝내드립니다. 그 다음에 EBS 영어 독해도 마찬가지, 같은 날짜네요. 왜 그럴까요? 이 2권을 같이 쓰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들은 이 책을 쓰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이 책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요 커리에 맞춰서 진행할 테니까 제가 수능 관점과 내신 관점으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내신에 관련된 변형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준비를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입의 수능 완성은요, 2학기 때 용이죠. 그래서 6월에서 8월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교에서는 이제 내신으로 요 두 권이 출제되고, 2학기는 내신에 반영되지 않으니까 하나의 연습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태원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6월 모의평가 대비, 9월 모의평가 대비, 그리고 수능 대비, 2023년도 수능 대비를 위해서 수능 최종 점검을 제가 준비를 합니다. 정말 초우수 문항만 선택해서 수업을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그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들 수능 전날에 하는 역전의 3시간입니다. 자, 매년마다 이걸 진행함으로써 5문제를 100% 뭡니까? 예, 정확하게 집어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전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는 학생이 결국 좋은 성과를 갖는다. 자,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학생들 보면은, 자, 이 절대평가 시대이기 때문에 영어를 되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언론을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점점 영어 1등급이 줄어들고 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대부분 학생들이 수학에 올인하고 영어를 쉽다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편향적인 사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20년 이상 강의하면서 이 프로 생활하고 20생을 가르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2학년 1학기까지 점수가 영어 1등급이 나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2학년 2학기쯤 되면은 떨어지기 시작해서 3학년 되어서 1등급 이하인 학생들, 1등급 못 따라간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초반에 공부를 좀 했다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초반에 좀 했다가 그 미천으로 계속 우려먹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수학에만 올인하기 때문에, 그쵸? 2등급, 3등급으로 밀린 학생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 반면에 정말 1학년 때, 2학년 때 부족한 걸 알고 겸손한 자세에서 꾸준히 묵묵히 달려간 학생들 있죠. 그 학생들이 마지막에 1등급을 받습니다. 그런 역전의 학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끝까지 겸손을 하시는 것이 아름답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수능 전날 등급을 역전시키자는 개념으로 제가 20년 동안 역전의 3시간을 해오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능 플러스 커리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 코너에서는 중고등 내신 커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그때 가서 뵙고 이런 내용들은 본 과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